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정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장중에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뭐 지수 코스닥 코스피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지수가 코스피에 어떻게 이제 갇혀 있는 구간에서는 결국 뭐 그전에는 이제 경기 가치주, 이 소재 쪽 산업재가 좀 강했다면 최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소비재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업종,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컨택트 업종이 이제 상승을 이어갔고요.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하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 대형주, 특히 이제 주도주 섹터가 움직여야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흐름을 좀 타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 최근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그 주제는 예, 삼성전자 큰형님이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애플의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보여드리고 왜 보여드리냐면 음, 그 작년에도 그 하반기 정도에 이제 IT주들이 갔을 때 제가 첫 번째 뭘 봤냐면 애플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새롭게 출시하고 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흐름이 IT 관련해서 좀 주도에 갈 수 있겠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주라든지 그리고 IT 부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리고 동반해서 그렇게 그 IT만 보지 말고 이 IT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장용으로 침투한다는 부분까지 제가 계속 언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플이 출발점이 작년에 됐었고 이번에 이제 애플이 이제 새로운 아이폰을 이제 가을에 출시하기 전에 이제 미리 부품을 발주하겠죠.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공급하면서 미리 이제 준비를 세팅 작업 들어가는데 이제 애플이 그 작업을 좀 시작했던 점이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발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동안 지금 IT 주주가 좀 반도체 주주들이 좀 쉬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 그 IT 공장이 많은 쪽이 중국도 있지만 인도의 그 시장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인도에 많이 확산되면서 거의 공장이 가동률이 상당히 50%로 떨어지는 점도 있었고요. 대만의 뭐 물 부족 현상, 이런 그 코로나에 관련해서 또 대만의 TSMC 뭐 여러 가지 영향 이야기도 나오면서 대만 금리가 급락이 나오면서 IT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내가 그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뭐 시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해결해 가는 부분이란 점에서 일단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 애플을 통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이쪽에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만 현재 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게 되면 한번 이제 이런 걸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1.593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테이퍼링이 이제 이슈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미 1.8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죠. 지금 1.59 정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다가 테이퍼링, 연준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연준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준 여기에 속해 있는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연준 위원들은 각 주마다 그 은행 총재를 하고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발언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테이퍼링이 이제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 기업들의 그 자금을 회전시켜 주는 역할을 그 전에 이제 연준이 했죠. 왜냐하면 채권이 나오면 그걸 사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축소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작아지면 이제 이런 기업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줄어들 수 있겠다 우려감이 지금 이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 막 후반 쪽에 이제 베이지북 그 FMC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그거를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됐는데 뭐 이제 경기 개선 속도가 좋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 경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초점 받으면서 이제 막판에는 그래도 하락했다가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자신감을 좀 갖고 올라왔다는 점이 있었고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테이퍼링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미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6조 달러를 내년 크게 그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안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큰 정부가 시장을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테이퍼링 부분은 뭐 줄이더라도 미국 정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여야가 협상 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돈이 또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요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개선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이런 부분이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좀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결국은 뭐 지수 흐름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30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수가 전고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많이 제약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쭉, 지수, 코스피 지수, 화요일에도 찍어드린 대로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죠. 보시면 이 구간이 이제 돌파의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하게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뭐 다음 주에 우리나라 뭐 선물 옵션도 있고 올해 그 주중에 6월 중순쯤에 이제 미국의 FOMC 통화 정책도 있으니까 크게 막 돌파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내일 흐름 오늘 뭐 장 막판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흐름상으로는 좀 그래도 일단은 뭐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고점 자리 이 구간 상단부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작년에도 좀 쉬어가는 양상에서 정배열 시켜놓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5일선, 20일, 60일, 121선 라인대. 그래서 이번에도 흐름상으로는 이제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수렴을 해놓고 나서 5일선, 20일, 60일, 120선 라인까지 여기서 이제 뻗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지수도 그렇지만 수렴과 확산에 올리잖아요. 수렴했다가 확산될 때 상승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시장이고 주식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본다면 결국은 여기서는 확산했잖아요. 확산하는 흐름을 좀 쭉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또 수렴했잖아요. 수렴하고 나서 다시 확산으로 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이 먼저 한번 됐고 확산되고 나서 다시 수렴했다가 이 구간 수렴했다가 다시 확산했죠. 항상 이제 수렴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 3개월 정도 쉬어갔고 이번에도 쭉 보시게 되면 3개월 넘게 좀 쉬어갔습니다. 그만큼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체크를 많이 해드렸죠. 뭐 공개 방송 같이 하신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공개 방송 여러 가지 이슈에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수출 실적이랑 다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그 전에 이제 많은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또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수가 이 봉우리가 없었다면 예, 2000 만약에 이 봉우리 올라간 적이 없고 한 2000선에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2600선을 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2600선에 대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움직였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보시게 되면 3600선에서 제가 그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00선 깨지고 막 할 때 2600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400 수준밖에 올라간 적이 없다. 3000 깨지고 내려올 때요. 그리고 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때요? 600 한 50선이 되겠죠. 250선 100 정도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저는 이제 3000선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국 내 우선주의였죠. 그래서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주라든지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무역으로 이렇게 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점이고요. 거기에 성장성을 계속 이어갔었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런 미중 무역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영업이익이 한 10%만 줄어도 상당히 그러잖아요. 만약에 1000억을 벌던 회사, 1000억을 벌던 회사가 10% 줄으면 어떻게 돼요? 900으로 줄은 게 아니라 10% 내놓으면 800억 수준까지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이잖아요. 많은 가동률 많을수록 그 이익도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그 가동률 떨어지게 되면 뭐 1000억을 벌었던 부분이 600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도 안 좋아지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올라갔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뒤늦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 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때는 반도체 중심의 그 시장 흐름이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IT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먼저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반도체 또 자동차, 전기차라는 전기차 모멘텀이 형성돼 있고요. 다양한 또 화학 소재부터 해서 그동안 경기 민감 좋아지니까 포스코라든지 소재 이런 기업들 또 소비재 전반적으로 이런 그 흐름들에서 보면 산업재라든지 이런 섹터군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이전보다는 더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월봉에서 2600이 간 적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때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좀 다르죠. 이때 상황은 좀 다르고 기업 환경도 다르고 규모가 상당히 이때보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 한번 리먼 터지고 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출 부분하고 연동이 있었죠. 근데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당연히 있은 이후에 간다면 더 좀 탄력적으로 갔던 적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뭐 섹터군들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체크해 보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보면 흐름상으로 이제 아직 이제 화학 섹터 있고 기계 업종 좋고요. 전기 전자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그러면 61선만 딱 올라탄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코스닥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제는 좀 쉬었지만 다시 올수는 타고 올라간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파동이 좀 짧아지긴 하지만 짧더라도 올라가는 파동이 짧더라도 일단은 이 방향으로 좀 올라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은 수급상으로 올라갈 때 항상 키포인트가 된 게 외국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애국인이 좀 이끌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개인들이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많이 사긴 했지만 방향성은 항상 애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저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국인들도 비중을 한국에 있는 증시 비중을 엄청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하길 원하지 하락을 원하지 않겠죠. 일부 약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 쪽에 관련된 자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기를 좋아하겠지만 큰 이런 자금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것을 좀 원하겠죠.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흐름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시장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업종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체크했던 부분 이제 반복해서 체크했던 부분 말씀을 다시 체크해드리면 결국은 여기에서 갇혀 있을 때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해드렸죠. 이 구간에서 갇혀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현재 그 소비주라든지 컨택트 서비스 업종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먼저 이 구간에서는 이제 소재 쪽이 움직이고 산업재들이 움직였습니다. 운송부터 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운임지수가 좀 꺾였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유라든지 그런 정유 쪽이 좋았다면 이후부터는 5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금 미국도 그렇죠. 백신 보급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소비재 쪽하고 직접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부분에서 소비재 관련 화장품부터 여행, 결국은 서비스 업종이죠. 직접적인 서비스 업종에 있는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돌파시킬 수 있는 어떤 시가총액 면에서 보면 여기 안에서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돌파시키지 못하죠.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섹터 구문을 본다면 큰 추세를 여기서 이끌었던 섹터가 결국은 IT였고 자동차였고 2차 전지였고 IT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다면 IT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이 움직여줘야지 돌파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지루한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비트코인으로 가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이쪽으로도 가고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갔죠. 이동을 했죠. 근데 만약 지수가 3000 여기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간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말 하겠죠. 상당히 수급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다시 자금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라든 그런 갔던 자금들이 이때부터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고요. 그때부터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종목이 오르지 않아서 가상화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비트코인 가니까 다른 가상화폐들의 막 자금들이 유입된 것처럼 이쪽에 만약에 돌파해 가게 되면 만약에 IT가 그러면 IT 관련해서 쭉 볼 거고 반도체 막 찾을 거고 또 자동차면 자동차 관련해서 찾을 거고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런 수급이 나중에는 이제 최근에 그 5G 통신 장비에도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바이오 쪽도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때 흐름하고 넘어가게 되면 또 흐름이 어떤 업종 섹터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바뀔 거랍니다. 여기 갇혀 있으면 당연히 또 소비재라든지 서비스 업종이 계속 주목을 받겠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주도 섹터군들 IT
자동차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그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란 걸 우리가 시장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음, 결국은 이제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근데 금방 또 해야 되겠다. 일단 이제 전기하고 의료종 및 반도체 장비 쪽이 상당히 강한 양상에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대형주 흐름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중형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다 중형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쉬어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는 이제 IT주들 막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주, 대형주하고 대형주가 강하고 소형주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 운수 장비는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그 만약에 IT 이런 쪽이 만약에 가게 되면 성장주들이 또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 쪽,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그 코로나19의 피해주가 그 5G 통신 장비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쭉. 왜냐하면 이 통신 그 5G 통신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해외 쪽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신이 보급됐으니까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잡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증설할 수 있겠고 또 특히 그런 과정에서 그전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 5G 관련해서 이제 어, 그 보급이 됐다면 이제는 중저가에도 이제 5G 관련해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급이 많아지게 되면 통신망은 늘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백신 보급 부분하고 연결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반도체 장비 이렇게 이제 바이오 종목 일부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던 점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오늘 수급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애국인도 그렇고 저기 연기금도 이제 매수 그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뭐 유료방 회원분들에게도 계속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드리고 있고 일단 전기 전자 관련해서는 이제 보시기에는 5,4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5천억, 500억 이 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1,340억을 샀습니다. 연기금은 딱 사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사지는 않죠. 그냥 단타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쭉 팔았는데 계속 좀 일부 사는 점은 1,300억 사고 있는 점 긍정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동차는 애국인이 좀 480 파는데 이제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연기금이 좀 계속 모아가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헬스케어 쪽에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양 매수가 좀 들어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건설, 그 운수창고, 금융, 일부 이제 서비스 그리고 철강 소재, 기계업종 차익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제가 뭐 1, 2주 사이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3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약 쪽은 한 300억, 유통까지 한 400, 145억이니까 한 450억은 제약 쪽에 사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는 500억, 기관도 한 100억 정도 사고 있고, 게임주 쪽도 100억대, 기계 장비 이쪽에 대해서도 좀 100억대 사고 있고요. 결국은 네,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 쪽 사고 있다는 점, 게임주도 사고 있고 이쪽 관련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어, 일부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된 수급까지 한번 쭉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오늘은 IT 쪽에 관련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쪽에서도 매수가 좀 이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현재 뭐 지수 흐름은 일단 저항이 있으니까 아직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다음 주에 FMC 그 6월 달에 이제 중순에 FMC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점, 여러 가지 좀 연결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해서 이제 한번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내용 중에, 리포트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냥 요점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반도체 내용, 이제 리포트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도해서 올라갔다는 점이고요. 다는 이야기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신규 CPU 관련해서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서버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경제 환경이 좀 변화가 됐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그 모바일 쪽에 좀 언어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되면 좀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 요점이고, 그리고 이제 SSD 관련해서는 이제 낸드 쪽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정도에 좀 더 그 어떤 수요가 견인하면서 흐름은 아마 4분기까지 지속될 거라 호전되는 양상은 낸드 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공급 강의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는 점, 내년 초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나온 내용이고요. 결국 다른 내용은 이제 딜의 현물가 재상승 예상된다는 걸 나왔는데요. 근데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워낙 그 고정가보다 현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왜냐하면 많은 재택근무도 하다 보니까 노트북도 많이 판매되고 그러다 보니 현물 가격이 상당히 고정가는 이제 특히 말해서 뭐 애플하고 삼성 간에 이제 거래하는 고정 가격입니다. 근데 그 말고 시중에서 이제 거래되는 이제 현물 가격이 있는데 워낙 이제 현물 가격이 먼저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주춤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그 비메모리 세트 업체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제일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오스티 공장이 이제 셧다운 되면서 비메모리 쪽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도 어떤 제품 출하할 수 없잖아요. 하나가 세트가 돼서 제품 만들어져야 되는데 메모리만 만들어져서 된 게 아니라 비메모리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현물 가격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지나면 좀 다시 현물 가격도 반등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주문량이 더 많다는 점이고 출하량 그리고 이제 생산량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이 하반기에 현물가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저번에는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고정가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이 이제 상승한 시점이 나와준다면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일단 이번 5월달 그 수출에 대해서도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모바일 쪽 관련보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디램 그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 비메모리 쪽의 흐름이 상당히 한 56%, 55% 정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만 보더라도 보게 되면 실적 그 폭이 그 테스트 장비 회사들을 보게 되면 메모리 쪽보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있는 테스트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은 뭐 PCB를 보자는 리포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물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호황이 온다면 결국 이제 PCB 쪽이 호황이 될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PC 말고 이런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PC 그런 이제 프로그램 아니 그런 게임을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이제 운행되는 이제 OS라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아가는 쪽에 예전에 하드디스크였는데 이제 SSD로 대체되고 거기에 또 메모리 양도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도 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래서 결국 이제 적용하는 적용층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게임 부분도 있고 서버 PC 이번에 또 차세대 인도가 또 곧 출시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모멘텀이 되겠죠. 관련해서 PCB 기판이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기판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을 심어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야기 나오고 LG노텍, 대덕전자도 계속 증설하고 있죠. 거기에 또 심텍이라는 회사, 그래서 이 네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하게 관심을 갖자는 리포트 중에 하나고요. 너무 이제 이 IT 관련해서 이제 너무 비관해서 보지 말자. 비관의 정점에서 이제 찍고 변곡점을 다시 찾은 기회가 있다는 리포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 모바일 우려감은 결국은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또 발주가 되죠. 예, 다시 그런 부분에 성수기로 돌아온 계절성에서 이제 아이폰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신제품도 출시 효과도 있겠죠. 뭐 삼성에서 폴더폰을 만든다는 점,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모바일 판가가 돼서 급등 서버 PC D램 가격 협상이 전가될 거에 예상된다. 아마 지금 3분기에 고정 거래 가격 협상에서 이제 공급사 위주로 진행될 걸로 본다는 점, 그런 부분을 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더블과 OLED 관련해서는 일단 뭐 향후 이제 적용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소재 쪽이 좀 좋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비메모리 관련해서 컨트롤 IC 공급 부족이 여러 가지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판가를 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좀 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을 예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낸드 쪽에 대해서는요. D램은 이제 2020년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업사이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폴더블 폰이 이제 올해 작년 대비해서 140% 확대된다는 점. 최근 이제 파인 테크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왔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PNH 테크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6월 7월 달에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뭐 전기차 보존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전적으로 믿고 봐야 된다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태양광도 최근에 아마 OCI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수출에서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쪽이 최근 이제 미국이 전기차를 막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쪽의 수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이번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제 2차 전지 수익성이 이제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가동이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더 좋아진다는 점이고,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의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11%로 정말 저도 이제 자동차주 관련해서 한 20년 정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점유율이 이 정도 올라온 건 처음이죠. 네. 한 자릿수였던 것 같은데 계속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고무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관련해서 시장과 여러 가지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뭐 2차 전지라든 자동차 이렇게 좀 함께 가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밸류차에 있는 이 부품사들도 동반해서 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이고요.
좀 보여드리고 이제 관련해서 저는 이제 뭐 자동차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5월 달은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비재 이야기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IT 중심에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 그 종목은 이제 반도체 그동안 이제 실적을 먼저 제가 한번 봤고요. 이제 실적 2호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2호 테크니스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123%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린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그 절단하게 돼 있잖아요. 예,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그냥 칼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자를 수 없잖아요. 뭐 미세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이렇게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레이저로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핵심 장비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두 번 매매를 했거든요. 두 번 매매해서 두 자리 수익률 뭐 30%까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회사를 중요하게 봤던 기술력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에 제가 이제 항상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고 기다린 구간에서 제가 그 중요하게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배 구조를 좀 주주 구성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때도 제가 네, 예,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두 번 이런 조정 났을 때 한번 매수했고요. 그리고 이때도 한번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를 이 구간에서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구간 동그라미 자리에서 매도, 사각형에서 매수.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자리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60일선이 있으니까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하단만 이 구간만 잘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수제적으로 다시 이 종목은 이제 큰 그림은 이렇게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일단은 추세적인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리고요. 주주 관련해서도 이제 실적은 보여드렸으니까 네, 주주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뭐 대주주 관련해서는 이제 31%, 국민연금이 7%, 미래에셋이 5.8. 예, 여기 보면 벨리 기포트라는 그 영국에 있는 투자사입니다. 5% 최근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2대 주주로 있는 그 투자사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오 테크니스의 미래 흐름,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반도체 산업과 비메모리 산업이 다 그 성장한다면 그 부분을 보고 매수를 2021년 3월 8일 날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요. 결국은 뭐 내용들은 다 간략하게 보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핵심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흐름에서 일단은 보게 되면 이제 어려운 용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향후 지금 글로벌 그 예주를 주는 그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하는 이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현재 구간은 이제 캐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점이고 D램의 미세에 따라서 이 그 레이저 언얼링 관련 레이저 그 레이어 그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그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국산화와 연결점에서 상당히 지금 주가 최근에 하락에 있어서는 중요한 매수계로 볼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 기업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그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하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반도체 아까 쉽게 말씀드리자 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레이저 장비로 이제 반도체를 절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제품을 쓰게 하려면 패키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패키징하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 한쪽에만 관련된 이제 제품만을 공급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메모리 쪽하고 저가용 그 비메모리 그것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만 패키징을 주로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D램부터 삼성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LSI 관련 AP 이런 RF PMIC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질 개선을 하면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하게 나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그동안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브라질에도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계속 잘 나왔는데 그래서 까먹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체질 개선했다는 점이고 어느 정도 이제 올해는 이런 새로운 그동안의 메모리 쪽하고 저가의 비메모리에서 서버 D램과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올해 그 실적 부분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하는 이제 실적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나 마이크론 치고 들어가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적 흐름에서 보셔도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222% 영업이익이 좋아진 흐름이고요. 작년 연간에 510억, 제일 잘 나올 때도 534억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보면 1분기에 200억 정도 나왔다면 향후 흐름에서는 이제 그 보게 되면 뭐 800억 정도, 750억에서 900억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상당히 4,500억 수준 정도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 지금 이제 추세 그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방송이라든지 공개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제가 무방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추천해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부분은 제가 IT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급등 나왔습니다. FA 반도체부터 해서 테스 뭐 여러 많죠.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그 종목 중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점이 있고요. 이 구간 60일선이 중요한 어떤 추세 부분이 리스크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점과 고점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7,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에 열어놓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되게 많이 또 지나게 됐네요. 뭐 여러분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또 오버해서 좀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공개 방송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무방이라든지 뭐 방송에서 제가 뭐 한번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반도체만 계속 보내드려서 반도체 계속 등록하고 어떨 때는 자동차 여러 가지 뭐 이렇게 5G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꾸준하게 지켜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저를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향후 지금 지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끌고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도 끌고 가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쪽 섹터도 다 전반적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제목도 이렇게 정했고요. 결국은 이쪽이 가면 다 전반적인 관련된 종목들도 뒤따라가겠죠.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